통장에 억소리 나는 돈이 있어도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믿었습니다. 평생을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 여행? 그런 거 할 시간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기 일쑤였고요. 그렇게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퇴직을 했죠. 은퇴하던 날 통장 잔고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아내에게도 말했죠. 여보, 이제 우리 좋은 시절이야. 하고 싶었던 것 다 하면서 살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제가 놓친 것들이, 아니, 놓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린 것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들, 가난보다 노년을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드는 4가지에 대해서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고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온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이라도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꼿꼿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내 몸을 완전히 망가뜨렸구나. 젊을 때는 몰랐어요. 밤새 일해도 괜찮았고 술 마시고 다음 날 출근해도 버텼으니까요. 아프다는 신호가 왔어도 무시했습니다. 병원 갈 시간에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몸은 정직하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혹사시킨 만큼 고스란히 되돌려 주더군요. 허리 다음에는 무릎이 나갔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당뇨가 왔습니다. 혈압도 오르고 이제는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됐죠.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나가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아픈 몸으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려 해도 소화가 안 되고 여행 가려 해도 걷는 게 힘들어서 호텔 방에만 있어야 하고요. 제 친구 하나는 더 심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2년 만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야, 나 10억 있어도 소용없더라. 아프면 그냥 끝이야. 그 친구는 결국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 통장 잔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10억이 넘었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친구의 생명을 살 수는 없었죠. 여러분, 건강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50대든 60대든 아직 몸이 움직인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기름진 음식 조금만 줄이세요. 병원 검진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걸 안 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몸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하면 무릎 아프다고 거절하고 술 한잔 하자는 말에도 약 먹어야 한다고 사양했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해 주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자식들한테도 연락하기가 미안했어요.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하게 되니까 애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화도 점점 짧아지고 만나는 것도 줄어들었죠.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내도 지쳤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열심히 챙겨줬어요. 병원도 같이 가고 약 챙겨주고 식단도 신경 써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짜증만 내고 화를 내니까 아내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이제는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서 TV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려고 평생 돈을 번 건가? 저녁 먹고 나면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방을 열어보면 조용하기만 해요.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는데 저는 빠져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거절하고 멀어진 거죠.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힘듭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와요. 옆에 아내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으니까요. 전화할 사람도 없고 내일 만날 약속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거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보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저는 돈을 벌겠다고 사람들을 다 놓쳤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미루고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오직 돈만 쫓아왔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지금 이 순간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니, 손가락 하나로도 모자랄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그 사람들이 진짜 재산입니다. 돈은 나중에 더 벌 수 있어도 사람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요. 퇴직하고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 드디어 쉴 수 있구나. 알람 없이 자고 TV 보고 낮잠도 실컷 자고요. 그런데 두 달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많았는데 말입니다.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의욕이 안 생겼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먹고 또 드라마 보고 저녁 뉴스 보고요. 그러다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뭘 했나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맨날 TV만 보네. 밖에 좀 나가지 그래. 하지만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 친구들은 다 연락 끊겼고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요.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눈빛이 흐릿하고 표정도 없고 그냥 살아있기만 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일할 때는 몰랐어요. 바쁜 게 스트레스였지만 그래도 존재 이유가 있었거든요. 회사에 가면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이뤄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손자들이 가끔 와도 할머니한테만 가요. 저한테는 인사만 하고 끝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손자들한테 해줄 게 없거든요. 같이 놀아줄 에너지도 없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꼰대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할 일이 없는 시간이요. 시간은 너무 많은데 그걸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할 일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노후가 안정적일까? 그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준비해야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은퇴 후에 뭘 하며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지금 이렇게 공허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취미를 찾으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림, 글쓰기, 노래, 춤, 등산, 사진, 뭐든요. 나를 몰두하게 만드는 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은퇴 후이 30년이 지옥이에요.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2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장에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요.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는 걸 알면서도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못 갔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섭섭해했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설득했죠. 그때 아들의 실망한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딸아이 결혼식 준비할 때도 저는 거의 관여를 안 했어요. 바빴으니까요. 딸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빠는 돈만 내면 되는 줄 아시죠? 그 말이 화살처럼 꽂혔는데 그때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돈만 내고 시간은 안 냈거든요. 가족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제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수없이 취소했어요. 동창회도 몇 번 안 갔고 친한 친구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갔어요.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그 다음은 안 왔습니다.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 압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젊을 때 건강 챙겼으면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고, 사람들한테 잘했으면 지금 혼자가 아니었을 거고, 취미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무료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번째는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자꾸 과거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는데 저는 과거에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들 젊을 때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 위에, 자식 위에, 노후 위에 평생을 바쳤죠. 그런데 정작 노년이 되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고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계, 삶의 의미, 현재를 사는 법요. 이런 걸 희생하면서 돈만 쫓았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더라고요. 통장 잔고 바라보면서 후회만 하다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작했어요. 작은 것부터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잖아요. 제일 먼저 한 건 걷기였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그냥 동네 한 바퀴라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 20분, 30분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운동 처방도 꾸준히 했습니다. 재활치료 받으러 가는 게 귀찮았지만 꾹 참고 다녔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허리가 조금 펴지더라고요. 계단도 조금은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대로 먹었어요. 싱겁고 기름기 없는 음식이 처음에는 맛없었지만 먹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당뇨 수치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밥 한번 먹자.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이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반갑게 받아주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건강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어요. 창피해서 숨겼던 건데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친구들, 자기들도 다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다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니 예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 대단한 거 하겠어요. 그냥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식들한테도 변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무 무뚝뚝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들, 딸도 점점 마음을 열더라고요. 손주들이랑도 노력했어요. 같이 놀아주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옆에 앉아서 그림책이라도 읽어줬습니다. 손주들이 점점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세요. 이러면서요. 그리고 취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젊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미대 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었죠.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손이 떨려서 손도 제대로 못 그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 뿌듯했어요. 내가 뭔가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요. 다들 저처럼 취미로 시작한 사람들이라 부담도 없고 재미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는데 그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은 아픕니다. 약도 먹어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습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기대되는 내일이 있으니까요. 후회도 여전히 밀려옵니다. 가끔 밤에 잠 못 이루고 과거를 떠올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70대입니다. 솔직히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제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진짜 부자인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게 뭔지요. 그건 바로 아픈 몸으로 혼자 외롭게 아무 의미 없이 후회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4가지가 없으면 노년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돈만 모으지 마시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챙기고 나를 즐겁게 해줄 뭔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진짜 불행 4가지 잊지 마세요. 첫째, 망가진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픈 몸으로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몸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30분만 매일 걸으세요. 건강검진 미루지 마시고요. 둘째,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에 무너집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시고요. 셋째, 할 일이 없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시간을 죽이는 삶은 재산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작은 취미라도 하나 찾으세요. 나를 몰두하게 만드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넷째, 후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놓치는 건 어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슬픔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 4가지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년은 진짜 아름다워질 겁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통장 잔고를 보며 행복해하던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는걸요. 70대에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50대든 60대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몸도 움직이고 시간도 있고 바꿀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10분만 걸어보거나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거나 관심 있던 취미 하나를 검색해 보거나 과거의 후회를 적어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운동하기 귀찮고 사람 만나기 부담스럽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 두렵고 과거를 놓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싸웁니다. 게으름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후회와 싸워요.
하지만 그 싸움이 제 삶을 지키는 거라는 걸 압니다. 포기하는 순간 다시 예전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싸우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돈을 위해 평생 싸워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싸우세요. 그게 더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